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전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재밌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은요 제곱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데 그 제곱근에 대해서도 수학인 것만큼 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계산이 몇 가지가 있냐? 우리가 아무리 수학을 정말 고난도 수학을 심한 수학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운다 하더라도 계산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입시까지 해서 이 네 가지 연산, 계산을 잘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점수는 일단은 쉽게 맞을 수가 있는 건데 그 계산이 제대로 빨리빨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 굉장히 답답해지죠. 그래서 이 시간 특히 제곱근에 관한 거, 루트가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자 루트 2가 있는 거랑 우리는 그 루트 3 이런 것들이랑 값이 어때요? 값이 다 다르죠. 여러분, 루트 7 한번 볼까요? 자, 루트 2는 우리가 알기로 루트 1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작죠. 그 값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1이고 얘는 2잖아요. 2. 맞지? 그래서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대략 얼마? 아하, 루트 2는 1. 얼마구나. 그 루트 7의 값은 뭐예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루트 배우다 보니까 루트가 어디 저쪽 다른 우주에서 온 외계인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루트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숫자예요. 그렇죠? 숫자. 루트 7 같은 경우도 루트 4보다는 크고요. 확실히 루트 9보다는 작잖아요. 근데 루트 4는 이 속에서 2의 제곱이니까 2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요거는 3의 제곱이어서 3이다. 루트 7의 값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수이기 때문에 루트 7은 2. 얼마라는 그러한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치? 다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쭉 끝없이 나아간다는 거 이러한 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랑 이거 봐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이 9, 3, 8이 이럴 수도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해봐요. 응? 더하면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7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럼 얘를 갖다 깔끔하게 루트 9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냥 생각해봐도 이게 소수점 이하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고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얘네들을 더하면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지.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계산한다는 거, 두 개 이상이 모였을 때 계산을 하고 싶은 건데 그 루트 2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3 루트 2다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 루트 2가 있는데 3 루트 2는요 루트 2가 3개가 더해져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죠? 3개가 더해져 있어서 한 방에 쓴 게 3 루트 2거든요. 그러니까 3개가 있으니까 3 루트 2면 이와 같이 4개가 있으면은 그 아이는 몇 루트 2? 4개 있으니까 4 루트 2잖아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한 방에 더욱더 빨리 하기로 하자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1 루트 2와 여기에 있는 3 루트 2가 합쳐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4 루트 2가 된 것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2 아까 루트 2, 루트 7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없었거든. 뭔가 복잡해서 딱 보면은 정리가 안 되잖아. 그런데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네들이 다 같은 개수만큼 이런 식으로 써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결론은 아하 루트 2 똑같은 무리수 제곱근이지. 그런 루트가 있을 때에 루트 속에 있는 숫자가 2로 똑같을 때만 그때만 묶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앞에 있는 1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4 루트 2가 되었다라고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금방 했던 것을 이제 정리합니다. 아하, 루트 속에 있는 거 제곱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트 속에 있는 것들이 숫자가 달라버리면은 더하기 빼기를 할 때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들은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더해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금방 한 것처럼 루트 A 그리고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루트 A 앞에 숫자가 아까 그 2루트 2처럼 있죠? 여기도 숫자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더하기가 딱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계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a 루트 속의 제곱근 자체가 루트 속의 숫자가 똑같을 때만 그때만 더하기 계산이 가능하고 루트 a로 묶어주시면서 이 안에 누가 들어간다? 여기서 1 플러스 3 한 것처럼요. 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가 가운데 마이너스라면요. 이쪽도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더라. 내용이 일치하더라. 비슷하지 않고 완전 똑같아. 아셨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냐? 제곱근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연산이라고 하는 건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4개 중에서 더하기랑 빼기는 끝났어요. 더하기랑 빼기는 그만 뭐였어요? 루트 속에 있는 숫자가 똑같을 때만, 있죠? 그때만 계산 가능하고 루트 그 A, 그 제곱근으로 묶어주시면서 나머지는 쏙 넣어주면 된다. 응? 걔네들이 계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막 루트 3 플러스 4 루트 5 또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요 6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7 기타 해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잡으려면요. 눈을 크게 뜨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항이라고 이야기해. 항, 한 개의 항, 두 개의 항,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뭐가 있어? 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항이 5개가 있는데 그때 아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거든. 근데 금방 배운 것에 의하면 얘네들은 아하 찾으세요. 친구들 찾아. 루트 3 여기 있죠? 루트 3. 응? 그래서 걔네들은 루트 3으로 묶어줄 수가 있다. 나머지 써주시면요. 앞에 1 있으니까 1 플러스 2 이렇게 써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나 봤더니 루트 5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쪽도 루트 5가 보이죠? 여기는 더 이상 없네요. 가로 열고 루트 5로 묶으시면서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같은 숫자, 루트 속에 같은 숫자가 끼리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거를 넣어줄 수 있느냐? 더하기 4 보이죠? 4 더하기 여기는 더하기 6 이렇게 쓴 겁니다. 선생님은 가운데는요? 자, 이 가운데는 다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죠?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 한 것은 바로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7 이건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하냐? 뒤에 그대로 마이너스 루트 7 하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루트 3짜리, 루트 5짜리, 루트 7짜리 알겠죠? 각각 3개에 대해서는 함께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에 루트 속에 같은 숫자끼리만 계산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 선생님 보면 이 숫자 여러분 루트 4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뭐 2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루트 4는 루트 속에 4가 있구나. 루트 속에 2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루트 4는 2잖아요. 계산하면. 그죠? 앞으로 뽑아내 숫자를.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속에 보이는 숫자만 보지 말고 이 숫자가 앞으로 갈 수 있으면은 앞으로 보내고 남은 것들 중에서 계산 가능한지 확인한다. 뭐 나머지는 우리가 문제들을 좀 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요. 이 뭐야? 얘는 계산하면 3 루트 3 이게 하나. 그죠? 더하기 이건요. 10이죠? 10 루트 5. 그렇죠? 이렇게 된 거고요. 또 얘는요. 사실 이것도 마이너스 루트 7 이 경우는 앞에 게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응?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를 딱 넣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계산은 안 됩니다. 루트 속에 3, 5, 7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을 때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핵심은 파악했을 거라고 믿어요. 루트 속에 들어있는 제곱근에 관한 4층 연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그 계산에 대해서는 같은 숫자가 있을 때만 계산 가능하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선생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요. 그 뭐 2 루트 12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있다면 이거 보고 선생님 얘는 루트 속에 12가 있고 3이 있고 2가 있으니까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트 속에 있는 이 12를 이렇게 분해하면 4, 30이죠. 4, 3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가 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루트 속에 2의 제곱은 얼마죠? 루트와 제곱이 있으면 자 루트 2의 제곱은 루트와 제곱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벗겨져 2가 돼. 2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2 루트 남은 거 3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루트 12가 루트 12만 보았습니다. 이게 루트 12예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 앞에 또 2가 또 기다리고 있죠? 이 앞에 2가 또 있잖아. 금방 우리는 요만큼만 했더니 그 값이 2 루트 3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2를 곱하시면 이 식은 다시 쓰면 4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5 루트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루트 수계를 일단 봤더니 12가 있어서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 숫자를 분해시켰더니 2가 앞으로 뿅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루트 속에 더 이상 없어질 수 없어. 얘는 루트 3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리하니까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랬더니 루트 3 보이죠? 같은 루트 3이 있기 때문에 계산 가능하다. 그래서 4 들어오고요. 남은 거 2가 들어와.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서 이것은 6 루트 3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루트 속에 3과 2가 있으니까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라고 배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자, 우리 이제 우리끼리 법칙이야. 1번 루트 속에 숫자가 좀 크다. 라면은 분해해서 앞으로 보낸다. 루트 앞으로 보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속에 언제나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걔네들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나머지 계산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금방 우리가 했던 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사실 이제 핵심이 우리 이제 곱하기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자, 곱하기는 어떻게 하냐? 루트가 있어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곱하기야? 그러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아까 거랑 연관시키면 안 돼요. 자, 이 경우는 자, 루트 3이랑 이거는 이거지. 수학자들이 루트 3이 1점 얼마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루트 2도요. 1.414 얼마 막 있을 거야. 얘네들이 어떤 숫자가 복잡하긴 해도 이 소수점 이하 100자리까지는 할 수 있잖아. 여기도 소수점 이하 100자리까지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곱하기로 갖다 계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 응? 그래서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해서 몇 점 얼마 막 나오겠지. 계산하면. 그랬더니 이거랑요. 얘를 갖다 루트 속에 3 곱하기 2 이렇게 한 방에 해보자. 그러면 이 속에 곱해지면요. 루트 6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 6에 대해서도 얘도 무리수잖아요. 그 수학자들이 루트 6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용이. 응?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일 때는 루트 속에 있는 숫자를 한 번에 이렇게 곱해줘도 전혀 내용상에 문제가 없더라. 관찰 결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와 같이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한 번에 루트 A 곱하기 B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루트 12 이렇게 이거는 뭐냐? 아까 원래 4, 30이었잖아요. 그렇지? 루트 4 곱하기 이것처럼 거꾸로 같이 있을 때 따로따로 루트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2였기 때문에 2 루트 3 이랬던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하튼 곱하기는 제곱근의 곱하기는 그냥 한 번에 하나의 루트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꾸로요. 루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어떤 게 나을까요? 어떤 때는 한꺼번에 슉 이렇게 계산한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루트 속이 가장 간단한, 가장 그 작은 숫자가 있는 편이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는 그냥 루트 한 개의 루트 속에서 들여 보내주면 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중학교이기 때문에 루트 속에 뭐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루트 속에는 양수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금방 우리가 했던 것처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것은 루트 A 한 번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약간 우리 학생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문자거든요. 근데 루트가 A제곱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그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 루트 속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루트 속에요. 뭐 3의 제곱이다. 그럼 얘는 9니까 답은 얼마? 3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3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A제곱은 A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루트 속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 제곱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제곱 요만큼을 계산해야 되죠. 이게 1번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요.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는 9가 되고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9로 싹 바뀌어. 부호가 바뀌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는 이 3이 이 3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A라고 놓으면은 루트 A제곱은 A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걸 A라고 하면은 루트 A제곱은 A가 된 거예요? 아니죠.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 A가. 그러니까 루트 A제곱은 A예요? 아니지. 그쵸? 그래서 이 A를 갖다가 우리가 A를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해줄 때 이것을 우리가 A라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해줘야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이 되거든. 그 진짜 답은 3인 거 금방 봤죠? 이거의 진짜 답은 3이야. 얘가 주인이야. 그죠? 얘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걸 A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나도 A라고 어떻게든 쓰고 싶어. 그러면 그 앞에 A를 반드시 해줘야지만 이 자체가 A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진짜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 A가 현재 음수죠. 음수. 그죠? A 음수야.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이때는요. 루트 A 제곱을 했더니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게 이 A가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A라는 거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줘야지만 그때서야 진정한 답인 플러스 3이 나온다. 그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쪽은요. 얘는 그냥 나왔어. 그냥 나올 때는 음수가 아닐 때니까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음수가 아닐 때 그때는 a제곱 하면 벗겨져서 a 짠 끝. 응? 근데 음수일 때만 조심 하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뭐라고요? 우리는 a 자체가 음수야. 이 a 자체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a 자체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a 자체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이너스가 앞에 있어줘야지만 이 결과가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A가 음수일 때 그래서 A가 이제 좀 약간 외우다시피 해볼까? A가 음수일 때는 루트 A제곱은 마이너스 A다. 다시 한번 A가 음수일 때는 루트 A제곱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A다. 아셨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곱하기 중에서도 두 번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나누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루트 2분의 루트 3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루트 3 나누기 루트 2지. 나눴대.
그러니까 우리 3, 예를 들어서 3, 이건 무슨 말이냐? 3 나누기 2죠. 그죠? 그러니까 3 나누기 2다. 이 말이잖아요. 1은 2지? 빼주면 2, 5, 10. 빼면 빵 이거거든. 1.5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분모가 나눠지는 분모. 그 나눠지는 분모가 루트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것도 무한소수. 이것도 무한소수죠. 1점 얼마 끝도 없이 나아가는 이 무한소수를 나누겠대. 나눠져요. 헷갈리잖아. 못 나누잖아요. 무한소수 얘도 무한소수 헷갈려. 그래서 루트로 나눈다 이런 말은 이거하고 다르게 안 나눠지는 거야. 해보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분모가 루트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응? 이게 루트 3, 이 나누기 이쪽에서 루트 2로 나누기 때문에 얘가 몇 점 얼마니까 나눌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분모 자리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경우는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같으면 그냥 약분하면은 원래 그거 나오잖아.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루트 2를 둘 다 곱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모가 얼마가 되죠? 2가 되잖아. 그럼 분자는 뭐가 되죠? 루트 곱하기 루트는 앞에서 배웠지? 곱하기 할 때는 루트 속에서 3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6 되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루트 6 그러면은 얘가 2점 얼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루트 6이. 그럼 그거 나누기 2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하 이렇게 누구를 분모가 루트가 있어버리면 누가 봐도 계산할 수가 없으니 이 분모를 분자는 아무리 복잡해도 괜찮아. 근데 분모가 여하튼간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줘야지. 따라서 내용에는 변함이 전혀 없으면서 나누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림이 그 유명한 분모의 여러분 유리화 무리수 가치가 아니고 유리수로 바꿔준다. 분모의 유리화로 바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심플하게 루트 자리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똑같은 거 곱하시면 되겠지? 금방 한 것처럼.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냐? 뭐 루트 2 플러스 1, 루트 3 이런 식으로. 분모가 루트가 있긴 한데 살짝 복잡하지?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분모의 유리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것들을 개념 속에서 생각을 해내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공식이 있었다.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알겠지? 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얘도 이것에 의하면은 똑같은 스타일. 봐봐. A, B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루트 2와 1 둘 다 똑같이 위아래에 곱하자.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쪽은 반대의 부호를 곱해주자. 그러면은 분모가 현재 이 스타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스타일이 됐지? 따라서 이 분모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다. 이 공식에 의하면은 바로 뭡니까? 루트 2의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그치? 그냥 공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이만큼이 1. 이건요. 자, 곱하기니까 분배법칙에 의해서 곱하기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2니까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루트 6 마이너스 다시 한번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분모가 1인 관계로 진짜 정답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 응? 루트 속에 6과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계산이 더 이상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배웠냐? 하나의 분수가 나와 있는데 분모를 정확하게 보시고 이 분모에 루트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허용하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 시켜주는데 심플할 때는 똑같은 거 곱하시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같은 스타일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를 위아래에 곱해주시면 어떻게 돼? 간단하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제곱근이 있을 때요.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금방 했던 거 나누기에 대해서도 같이 배웠어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요. 그 실수의 대소관계 대소 누가 더 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루트 2랑 루트 7이랑 누가 더 커요? 당연히 루트 속에서 이게 더 크잖아요. 그치? 근데 이 상태인데 만약에요. 봐. 4 루트 3 마이너스 1 이거 하고 2 루트 3 플러스 1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고요. 누가 더 커 보여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학 나라에서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는 이 수학 나라에서 누가 더 크니? 이렇게 질문할 때는 누가 더 커 보이니? 네 느낌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느낌적으로 누가 더 커 보이니? 심리적인 것을 물어본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헷갈리잖아요. 누가 큰지를 어떻게 알아? 값을 자체를 헷갈리는데 값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어린 짐작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원리는 잠깐 이쪽에 쓸게요. 이 원리는 여러분 노트에다가 별표 고3까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A하고 B하고 누가 큰지를 몰라요. 값을 자체를 모르겠어. 그럴 때 어차피 모르는 거 두 개를 뺀다. 뺐더니 적어도 값 3.5인지 3.7인지 값은 모르지만 뺀 것의 그 하나의 값이 부호가 플러스인지 0인지 부호가 마이너스인지 부호가 뭔지를 알아내는 것은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아까는 A하고 B하고 두 개를 값을 직접 알아내가지고 비교를 하니까는 몰랐잖아. 헷갈렸잖아요.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이때는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빼가지고요. 플러스 0, 마이너스 부호만 파악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누구랑 기준? 0을 기준으로 더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0하고 그냥 비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뺀 것의 결과가 이 하나의 결과가 0하고 비교해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크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면 결과적으로 이 B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A가 B보다 크다. 넘어가면 되잖아. 그치? 또 이퀄이다 또는 작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A, B 각각을 알 수 없을 때는 그냥 빼. 한쪽에서 그냥 빼버려. 그래서 그거 하고 누구랑 비교? 요만큼의 하나의 사과. 요거하고 0하고 그냥 숫자 0이랑 비교하는 게 더 쉽다. 그래서 비교를 한 다음에 결론이 나면 B만 옮겨주면 이렇게 대소관계가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지? 이 이론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와서요. 얘도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일단 빼자 그거야. 두 개를 싹 빼. 그러면 이 식은 다시 한번 써볼까요? 4 루트 3 마이너스 1. 얘는요. 마이너스 2 루트 3 전개하면 마이너스 2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4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루트 3이 똑같죠? 이럴 땐 계산할 수 있다. 얼마죠? 2 루트 3 이렇게 계산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끼리끼리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요. 같은 스타일로 한번 바꿔봅니다. 2가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요. 2의 제곱으로 혹시 들어가니? 이거면 2 맞아? 그죠? 그래서 곱하기 3이 있고요. 또 3도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3이 뭐였을까? 제곱이었겠지. 그러니까 벗겨져서 3이 됐겠지. 이래서 어차피 루트가 조금 더 그러니까 원래 세상도 어떻게 성격 좋은 사람이 성격 안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맞춰주잖아. 성격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한테. 성격 안 좋은 애가 누구로 보여? 얘가 안 좋아 보이지. 그런 스타일로 맞춰준다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그래 놓고 보니까 루트 4, 3, 12 마이너스 루트 얼마? 9 이런 상태야. 여러분 루트 똑같은데요.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9야. 더 작아. 그치? 그러니까 큰 거에서 더 작은 거를 뺐잖아요. 그럼 이것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확실하게 양수지. 이해되죠? 응? 확실히 큰 거에서 더 작은 거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거 알겠죠? 루트 9에서 루트 11을 이거랑 다른 개념이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양수입니다. 양수야. 그러면 금방 한 게 뭐냐? 결론적으로 요거에서
마이너스 이만큼을 뺐던 것의 결과가 이제 지울게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 된 부분을 한꺼번에 이쪽으로 쏙 옮길 수 있죠. 마이너스를 옮기면 어떻게 가죠? 플러스로 가거든. 그래서 누가 더 크다? 요거하고 2루트 3 플러스 2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부등호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그죠? 이게 넘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수 대수 관계는 결과적으로 얘가 확실하게 크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오케이? 자, 결론 정리합니다. 루트가 있는 거, 제곱근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배웠는데 더하기 빼기는 루트 속에 같은 숫자가 있을 때만 계산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는 루트 속이 양수일 때 양수인 경우만 지금 가정하니까 한 개의 루트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 나누기일 때는 루트 속에 숫자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분모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이런 거 실수라고 하죠. 실제로 대소 관계가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 말해줄 수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대소 관계 누가 더 크냐? 이거는 헷갈릴 때는 그냥 빼라.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파악해라. 그러면 한쪽으로 넘기면은 누가 큰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정립을 딱 하신 다음에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시면 굉장히 자신감이 붙게 될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